안녕하세요. 독서 시간입니다. 6강의 두 번째,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읽기입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간단하죠? 교과서 워크북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이걸 읽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봇에 대한 자유연상, 인간에게 다가온 로봇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기도 하고 바이센티니얼 맨이라고 하는 통찰력 있는 그런 영화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라고 하는 열쇠말을 중심으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어제 한 거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피조물, 조물주가 만든 피조물, 간병인 로봇, 로봇 공학, 착한 로봇, 완벽한 통제를 할 수 있을까? 이거죠. 인권이 있을까? 있다, 없다. 노란색은 잘 안 보이네. 로봇 청소기, 인공지능. 그쵸? 인간을 위한 로봇. 그 다음,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 이게 도대체 뭔지? 예, 오늘 많이 나온 용어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왜 나올까? 가정교사 로봇, 인공생명, 한 스푼의 시간은 쌤이 얘기했죠. 로봇 바리스타, 카페, 애완동물 로봇, 도덕적 존재로서의 로봇? 누가 인간인가? 어디까지 인간인가? 쌤이 아들과 같은 은결이 로봇 한 스푼의 시간에서 얘기했죠. 영화 서복도 그렇고 바이센티니얼 맨도 그렇고 로봇권, 인권, 로봇권 피노키오 모험 최초의 나무로 만든 인형 이걸 로봇으로 봤구나. 인공노예.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대신 메이드 인 워드 클라우드 이건 아니고 아무튼 이런 단어들이 출몰할 글을 읽으려고 합니다. 집중. 김영서 로봇에서 인권이 있을까? 철학을 쉽게 소개해주는 철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할 수 있는 글쓴이 김용석 선생님이 쓰신 철학 정원에서 첫 번째 동화에 관해서 나온 것 중에 세 번째 글 피노키오의 모험을 다시 읽으면서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이게 이 글의 출전이라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딱 여기까지 했네. 읽기 전에. 이 글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관점이 뭐냐 찾아보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글의 특징은 중요한 키워드가 소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제목이 중요해요. 피노키오의 모험.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는 피노키오의 모험 동화 알죠? 1883년에 나왔네. 그렇죠. 이 작품은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벌을 받지만 착한 일을 해서 진짜 사람이 된다는 도덕적 교훈을 담은 동화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우리가 동화 그렇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일반적 인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소제목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해서 하나, 둘, 세 개의 문단 먼저 읽어봅시다. 네, 인공생명의 철학. 그러나 콜로드의 동화를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새롭게 읽는 거지. 새로운 관점, 창조성.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었다.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보면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등을 포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피노키오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자와 피조물부터 얘기할까요? 창조자는 만든 사람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듯이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공지능 또는 로봇. 이 작품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비유적으로 은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피노키오 이야기를 다시 새로운 관점을 읽으면 인공생명의 철학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 신박한 해석이야. 그렇죠. 정리.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해석. 그렇죠. 기존에는 이런 동화야 일반적인 인식, 새로운 관점, 창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무려 창조와 피조물, 인간과 로봇,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그 다음에 로봇,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이게 뭘까? 밑에 이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인간을 닮아가는 피조물, 인간을 닮아가는 로봇의 의미,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인공생명의 어떤 철학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죠. 로드니 브룩스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로봇은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 인간 되기가 목표다. 우리 바이센티니얼 맨에서 봤죠. 심지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늙어가고 죽는 걸 택하는 안드로이드 앤드류라고 하는 로봇 기억나죠? 영화 본 거? 이는 로봇 공학과 뗄 수 없는 것이 곧 인간학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져온다. 불러일으킨다. 야기한다. 이 모든 것은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서 법학적, 사회학적 과제로 번져갈 것이다. 인공생명의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21세기를 넘어갈 수 없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로봇이 인간 되기가 목표라면 과연 로봇과 인간의 관계, 여기서 위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위상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인간과 로봇 밑에 써놓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당연히 가져온다. 로봇이 점점 진화하면서 인간과 가까이 인간처럼 되면서 인공생명의 철학이 해결해야 될 거는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죠.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어. 피노키오도 빠르게 사람을 닮아가죠. 말 안 듣는 피노키오 생각나죠?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다리 화로에 불태워 먹었잖아. 다시 만들어줬는데 또 나가서 여우를 만났나? 그렇죠. 세상의 유혹에 끌리기도 하고 유혹을 뿌리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자유를 만끽하는 것만큼 자유의 역설 또한 뼈저리게 경험한다. 자유의 역설이 뭐야? 그렇죠. 우리 영화 생각나? 바이센티니얼만에서 그동안에 노예 하인으로 이렇게 집안일을 돕는 로봇이었는데 내가 스스로 살겠다. 혼자 독립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앤드류가 자기의 돈 그동안에 모은 시계 만들어서 모은 돈을 주인한테 주고 허허벌판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으려면 그만큼 만끽하는 것만큼 몸을 상하게도 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하기도 하고 고뇌, 힘든 거 이런 걸 다 겪는 거죠. 옆에 질문, 그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자유의 역설? 피노키오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역설적으로 특정한 상황에 구속된다는 거, 힘들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거, 이게 자유의 역설이지. 자유를 누리는 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뭐 별거 아니죠. 아무튼 원작에서는 착한 어린이가 되죠. 여기까지 소제목 하나 정리해 봅시다.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세 개의 문단이었는데 그렇죠. 제목 인공생명의 철학 옆에다가 써놓읍시다.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은 피노키오의 모험. 그렇죠. 인간 생명이라고 하는 걸 성찰하게 한다. 그 다음엔 착한 로봇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네. 이것도 역시 세 개의 문단인가 읽어보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착한 로봇. 동화 속 피노키오 이야기는 매우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착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미래 시대 모든 인공 생명이 착한 로봇일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착한 로봇을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한 로봇 과학자가 있어요. 시게오 히로세는. 그렇죠.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그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도덕적 존재라는 거 위에다가 착한 로봇이라고 써놓았어. 인간을 위한 로봇, 착한 로봇. 그 근거가 뭐야? 그렇죠. 바로 요 하기 전에 우리가 바이센티니얼 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를 쓴 소설가가 SF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로봇 공학 3원칙이 있어요.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생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거 첫 번째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은 터미네이터에 나온다. 그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인간이 해를 입게 방관해서도 안 된다. 로봇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제1원칙이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세 번째, 그러고 나서 위 두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항상 인간을 먼저, 인간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 이게 로봇공학 3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착한 로봇이에요. 인간을 돕는, 인간을 위한 도덕적 존재로서의 착한 로봇이어야 하니까. 다시 시게오 히로세는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그 어떤 로봇도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 근거는 뭐야? 바로 뒤에 나오죠. 무엇보다도 로봇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으므로 로봇을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을 위한 로봇이다. 그런데 그 다음 문단. 모든 창조 행위에는 로봇을 만든다는 것은 만드는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다. 이거는 착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이죠. 자유 영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무슨 예를 들어요? 조물주 신화를 담고 있는 종교의 창세기 아담과 이브를 봐라. 그렇죠. 내 마음껏 그 조물주를 벗어나서 우리끼리 살겠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결과로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 따라서 하물며 조물주도 아닌데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 로봇이죠.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이다. 이게 인공생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글쓴이의 관점이죠. 옆에다 관점, 글쓴이의 관점이라고 써놓으세요. 잠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착한 로봇, 인간을 위한 로봇, 도덕적 존재다. 그렇죠. 착한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을 먼저 전제했지만 아까 그 일본 로봇 학자 하지만 반박 창세기를 봐라. 자유에 대한 대가 쫓겨나죠. 그래서 이 사람의 관점은 선생님이 착한 로봇이라는 개념과 그 맹점이라고 정리했는데 맹점이라고 하는 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순되는 점 이런 거죠. 그 맹점으로서 이 사람 인공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허한 희망이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좀 전에 본 착한 로봇, 글의 흐름 알겠죠? 착한 로봇 옆에다 써놓자.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과 그 전제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노예라고 하는 문단이 또 한 네 문단 나오네. 읽어봅시다. 그렇죠. 인공노예. 그래서 미래에는 착한 로봇이 아니라 뭔가 그 통제를 벗어나는 통제가 아니라 그래서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로봇에게 인권을 이라고 하는 구호가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로봇이라는 말의 어원은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나? 1920년 카렐 차펙의 연구 로섬의 만능 로봇에 로봇이란 말이 처음 쓰였대요. 옆에다가 어원이라고.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 강제 노동을 뜻하는구나. 로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로봇이 나와서 로봇이 일을 너무 잘해서 인간이 망한다든 그런 연극인데 거기서 로봇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강제 노동, 인공 노예, 인간을 위한 노예죠. 하지만 오늘날 로봇을 그렇게 노예처럼 생각해? 아니죠. 읽어볼까? 하지만 오늘날 로봇은 이미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역할, 어떤 거 우리 살펴봤죠. 청소 로봇, 가정부 로봇처럼 인간이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고 심지어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 간병인 로봇 뭐 이런 거, 가정교사 로봇, 애완동물 로봇, 배우 로봇, 다시 말해 즉 밑줄 쳐볼까? 오늘날 로봇공학은 노예나 단순한 노동자보다 삶의 동반자 역할이 강조되는 로봇을 개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죠. 원래 어원은 강제 노동, 인공 노예였는데 오늘날은 인간 삶의 동반자 역할로 바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로드니 브룩스는 언젠가 로봇이 인간과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어서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그렇죠. 미래 사회에서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공노예 그렇죠. 옆에다 써놓자. 로봇의 어원과 역할 변화. 인공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마지막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모두 5개의 문단에 나와 있네. 읽어봅시다.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일단 타자라는 말이 이거는 타자 연습하자 그거 아니야. 4번 타자 아니야. 새로운 물결을 타자 웨이브 아닙니다. 이건 철학적인 용어예요. 선생님이 먼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타자를 찾아보니까 자기 외의 사람 그렇지. 자기 자신과 반대되는 타자 타인 이거구나. 그리고 DBP와 검색에 철학 용어로서 타자라고 하는 걸 쳐보면 인공지능 새로운 타자의 출현인가? 새로운 타인
이런 논문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오늘 그 수업에 링크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인을 그러니까 로봇이 한낱 물건이 아니라 나와 상대되는 새로운 어떤 그 존재, 타인이라는 존재 이런 의미의 타자란 말이야.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소단원 아래의 첫 번째 문단. 일단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로봇공학자들도 있습니다. 지능적인 외계인처럼 만들면 된다. 하지만 로봇은 인간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설계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문단. 이 로봇공학자들 역시 이런 아무리 인간을 닮지 않더라도 뭔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난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어떤 문제? 4번 옆에 있는 4번의 답이겠죠.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로봇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타인,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를 던질 것이다. 이건 결국 인간의 정체성,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성찰과 맞물린다. 이런 철학적 과제는 지금 여러분이 어른 될 때는 이미 이 사회 곳곳에 철학의 로봇이 다 들어와 있어서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제기하는 이 문제는 아직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미리 준비하라 이거죠. 이제 우리는 로봇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그렇게 대할 타자로서, 새로운 타자로서, 타인으로 대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옆에 4번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새로운 난제, 로봇을 인간이 상대할 새로운 타자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대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불러온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피노키오의 모험에서 다시 보면 제페토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말썽꾸러기 피노키오를 대하는 태도가 인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의 로봇은 무엇보다도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 모른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철학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새로운 타자인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이 글은 맨 밑에 셈이 나온 것처럼 소제목 중요했어요. 글쓴이의 관점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은 우리한테 도래한 사회가 아니니까 비판적으로 정말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비판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겠죠.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피노키오의 모험을 새롭게 읽어서 인공생명의 철학, 인공생명이라고 했을 때 착한 로봇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공 로봇이라고 하는 건 원래 노예이지만 사실은 삶의 동반자로서의 로봇이다.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다.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이 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먼저 써봤는데 이 괄호 안에 빈칸에 들어갈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 멈춰놓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 글은 카를로 콜로디의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을 제재로 미래사회의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고찰한 글이죠. 창조성의 관점으로 새롭게 읽어서 로봇공학과 미래사회에 대한 은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공생명의 철학. 그럴 때 미래사회에서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권리를 로봇권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결국 인간학의 성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글쓴이는 로봇을 그냥 물건이 아니라 인간의 새로운 타자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여러 번 너무 반복했으니까 특징만 알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피노키오의 모험을 예로 들어 쉽게 접근하고 있다. 두 번째, 로봇과학자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해서 미리 야기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 번째, 어원을 밝히면서 인공노예, 강제노동 이젠 아니다. 달라져야 한다를 강조하고 있다. 특징에 별표 쳐놓고. 오늘 수업, 구글 클래스로 오늘 수업 관련 링크는 2개입니다. 아주 쉬운 것, 피노키오의 모험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쉬운 동화 버전 하나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타자, 그렇죠. DBP와 검색한 논문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거 더 공부할 사람
휙 한번 목차라도 읽어보세요. 선생님의 수업의 목표는 풍부하게 링크를 달아주는 거.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공부하니까. 그렇죠? 선생님 설명하는 거 그대로 보고 외우면 공부의 끝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보고 하는 게 우리의 공부니까.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 학습 활동으로 정리하고 워크북 41쪽 글쓰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 도장 하나 찍을 거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